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한능검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오늘은 좀 이런 노하우들을 풀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능검이 이번에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것부터 얘기하고 이제 포인트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는 등급별로 했는데요. 이제 심화, 기본 두 개로 이제 변경됐습니다. 네. 심화에서는 80점 이상이면 1급, 70점 이상이면 2급,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3급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능검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2020년에는 총 5회 시험을 봤는데요. 2021년부터는 이제 6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한능검 활용도가 늘어나고 응시 인원이 나날이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여러 면에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일단은 등급별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시험을 쳐서 점수를 넘기면 뭐 등급이 주어지는 네네. 그런 형태인가요? 네,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시험 횟수도 늘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다른 변화는 한능검이 항상 토요일에 봤는데 이제 일요일날 못 봐가지고 생업배 있으신 분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해 정도는 일요일날 이제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4월 11일 날 딱 근데 1년에 한 번이니까 그거 네. 좀 주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일요일에도 응시를 할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네. 또 다른 변화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이 밖에 또 다른 변화는 요새 한능검이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응시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막 광크를 해야 하거든요. 옛날에는 별로 인기가 없을 때는 그 기간 마지막에 해도 응시가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하루 이틀이면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하려면 그 광크를 요새 비대면 시대라 네. 모든 게 이제 광클 해야 하거든요. 한능검도 광클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내용은 한능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거 꼭 시험 보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접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추가 접수도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응시 하던 분들이 이제 취소할 경우 네. 추가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원하는 장소에 하시려면 처음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지 않고 추가는 이제 빈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조금 원하는 데서 시험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와, 무슨 수강 신청처럼 광클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티켓팅하는 느낌인데요. 와, 그러면 그만큼 쌤의 인기도 네. 네, 급상승하지 않았을까요? 아, 어떠세요, 제가 요즘?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건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인기는 광클하지 않고 근데 반가운 소식. 네. 제가 올해 이제 한능검 전용 강의를 찍을 거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재밌는 강의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사 하면 우가 네, 뭐 이런 선사시대보다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민망하네요. 네, 선사시대도 나옵니다. 한능검에서 선사시대 나오는데 네. 선사시대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보통은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 근현대사. 근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 할 텐데 이것도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왕 이름만 하다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든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잘 나오는 거 찍어줄 테니까 그거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1급 가능하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왕 그러면 이름을 오늘 좀 한번 체크를 한번 넘어갈까요? 좀 네네.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삼국시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보통 학교 다니면 5,000년 역사로 배우잖아요.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저만 그렇게 5,000년 배웠나요? 5,000년 역사죠. 그렇죠. 네. 저만 그렇게 역사죠. 배운 거 아니죠. 네. 5,000년 역사인데 그중에 시험 문제는 한 딱 2,000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사 부담 갖지 마시고 우선 2,000년 중에서 1세기부터 오늘 20세기까지 딱 정리해 드리겠는데 그중에 삼국세기부터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그런데 이건 학자들마다 얘기가 다르니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냥 수업할 때 제가 여러분 공부하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고 시험에 이 포인트가 나온다. 그것만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1세기부터 하도록 하죠. 1세기는 여러 나라 성장입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우리 학교 다닐 때 항상 여기까지는 하죠. 선사시대 하고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네. 그 파트입니다. 그리고 2세기부터 하는데 2세기 고구려 기틀이에요. 고구려. 태조왕, 고국천왕. 조금 생소합니다. 그다음 3세기 백제 기틀. 여기는 동천왕, 그다음 고이왕. 그다음 4세기는 신라 기틀, 그리고 백제 정성기. 미천왕, 고국 원왕, 소술왕, 근초고왕, 침유왕, 내무왕.
벌써 재미가 없어져요. 네, 벌써 그렇죠? 5개, 6개. 너무 이게 양이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쉽게 하려면 우선 기틀부터 잡고 왕은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 처음부터 왕을 암기하면 한국사가 싫어져요. 그쵸? 기초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요 앞에 있는 큰 흐름 있죠. 네. 이 시대, 100년 단위로 할 때 이 시대에 어느 나라가 주도했나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왕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힘드니까 고구려를 그냥 우리가 K로 생각하자고요. 영어로 할 때. 좋아요. K. 네. 그리고 백제는 B. B. 그다음 신라는 S. S. 그러면 2, 3, 4세기는 KBS가 돼요. 오, 2, 3, 4까지는 네, 2, 3, 4까지는 KBS.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 기틀. 딱 이렇게 되죠. 딱 맞네요. 네, KBS. 2, 3, 4까지 네, 2, KBS. 3, 4, KBS. 딱 그다음 5세기 들어갑니다. 5세기는 이제 고구려 정성기. 다시 고구려. 다시 고구려. 다시 고- 네. 아까는 기틀, 여기는 정성기. 네. 그러니까 아까는 나타난 거, 음. 역사에 나타난 거, 네. 지금은 이제 역사에서 힘이 이제 강해지는 거. 네. 그다음 6세기는 이제 신라 정성기, 네. 그리고 7세기 이제 통일기입니다. 삼국이 통일돼요. 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4세기의 정성기만 이제 하면요, 4세기 백제 정성기니까 B, 그다음 5세기는 고구려 정성기니까 K, 6세기는 신라 정성기니까 S. 그래서 이걸 합치면 돼요. 뭐예요? BKS? 어떻게? 네, BKS죠. BTS 아닙니다. BTS? BKS. BKS 암기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아. BKS로 했습니다. 그럼 좋다. 합치면 KBS에 BKS가 와서 가요계를 통일한다. 그러면 삼국시대 끝나요. KBS에 BKS가 왔다. 와서 삼국시대를 통일한다. 가요로 완전히 통일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저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도. 정도면 그래도 좀 쉽게 그러니까 큰 틀만 봤을 네, 때 큰 앞에 틀. 이름만 기억을 하면 그다음에 기틀, 그다음에 전성기 그렇죠. 이런 순서대로 외우면 생각보다 할만한 것 같은데요. 네. 진짜. KBS, BKS. 네, 우와. 딱 이렇게 암기하면 좋은데 근데 이것만 암기하면 문제푸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쵸. 이거는 그냥 기틀 잡는 거고 여기다 이 왕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제 노래를 여기다가 노래 알려주시나요? 제가 네. 노래 이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네.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 네. 이거 그냥 한번 불러볼게요. 네, 큐. 대고 똥꼬 미고스 금침내 광장 피계문동 늘자소 무성 집업진 영보무이 진선진 무문신 이렇게 암기하면 되는데 MC분들 이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따다다다다다. 네, 아직 그때? 그때 이거는 이제 네. 애 키우신 분은 다 압니다. 제가 애 재우다가 네. 들어서 이걸 한 거예요. 정글 숲을 숲을 기어서 가자. 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악어떼가 나올라. 악어떼. 이걸 제가 음차해가지고 한 거예요. 좋다. 여기 그 고구려 여기 가로 안에 저희 자료에 보면 네네. 태고, 동고, 미고수, 근침내 네네. 요거를 노래로 하신 노래로 거죠? 한 거죠. 그게 왕 이름 앞글자 딴 앞글자만? 겁니다. 좋다. 그래서 기틀 잡으시고 노래로 왕 이름 암기하시고 그리고 왕 중요한 왕들 체크하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중요한 왕들을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노래만 하면 문제 푸는 게 아니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 어떤 왕이 중요한지 우선은 2세기는 고국전왕, 3세기는 고이왕, 4세기는 소수림왕, 근초고왕, 5세기는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 6세기는 성왕,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7세기는 선덕여왕,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입니다. 왕 이름 너무 많다. 너무 이것도 많죠. 한번 쌤만의 암기법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들어볼까요? 각각 다 암기 팁이 있는데 그 시간이 없는 관계상 다음 곡, 그걸 네. 못하니까 간단하게 하시면 이제 고구려의 고구려의 왕 4명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백제도 나라의 왕 4명, 신라에도 4명. 그러면 나라가 셋이니까 3. 왕은 각각 4명이니까 4. 3, 4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명만 할까요? 소수림왕. 네. 소수림왕. 소수림왕은요. 이 사람 시스템을 완비하는 왕이에요. 시스템. 나라의 시스템, 정치 체제. 네. 정치 체제가 완성돼야지 나라가 발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 불교, 율령, 태학을 합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불태율. 불태율. 네. 근데 소수림이잖아요. 소수림 불태워버려. 소수림 불태워버려. 네. 아, 소수림을 불태워버려. 불태율. 소수림을 불태율. 불태율. 소수림은 불태율. 네. 소수림은 불태워버려. 네, 불태율. 하나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백제가 조금 네. 어려워요, 왕 이름이. 백제 왕이 좀 어렵죠. 네. 근데 백제 암기 팁도 어렵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게 소수임이 제일 그나마 쉽고. 쉽고 그다음 광개토대왕 암기팁 하나만 좋아요. 할까요? 이건 네. 좀 간단하니까 나머지는 네. 좀 암기팁이 좀 길어가지고 네. 광개토대왕은 영락, 그다음 신라, 그다음 후형 격태거든요. 그래서 영신후로 암기하면 돼요. 영신후. 영신후. 네, 막 재미가 없어지죠. 무슨 내용이었죠 이게? 영락, 신라, 그다음 후형 격태. 그러니까 영토 확장한 과정이에요. 아. 영토 확장. 그럼 광개토대왕은 뭐 영신. 굳이 암기하지 마시고 광개토 넓을 광 개척한다. 토지를 개척한다. 영토 확장하면 이제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소수림왕 때 시스템을 정비했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예. 장수왕 때 이제 정성기 맞이한다. 차근차근 네. 이렇게 나가는 걸로 공부하시면 좋다. 되겠습니다. 네. 장수는 길게 사는 거니까 이거 전성기도 길게. 그렇죠. 장수왕. 네. 어때요? 아 배운 거 그대로 맞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 배운 거예요. 만든 척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왕들이 네. 분명히 좀 공부할 때 들어본 이름들이고 네네. 분명히 공부를 했던 이름들이고 또 뭐 우리가 드라마라든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접해봤던 이름들인데 네. 네. 막상 이 왕들의 어떤 업적들을 또 꺼내보자 하면 네. 그 생각보다 외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네. 소수림, 불태율 이런 네. 식으로 식으로 좀 연결을 해서 외우시면 확실히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 관련해서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은 네. 쌤 유튜브 너튜브 가면 알 수 있나요? 아 너튜브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까? 너튜브에도 있고요. 그다음 네. 모두의 공무원에도 무료 강의 있습니다. 그다음 아. 유상통에도 무료 강의 있으니까 저도 무료 강의 많으니까 무료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라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고구려 4명, 백제 4명, 신라 4명 이렇게 12명 위주로 공부를 네. 하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네. 신라에서는 좀 어떻게 문제들이 나오나요? 신라에서는 이제 삼국통일 과정 7세기 7세기 삼국통일 과정이 요새 잘 나오거든요. 그 삼국통일 과정 위주로 여러분이 순서 그리고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네. 그 드라마 영화군요. 만성이나 그런 거 있죠. 그거 드라마 같은 거 요즘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거 주제로 해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오. 그래서 그거 좀 TV에 뭐가 나오는지 좀 보시고 영화에 네. 뭐가 나오는지 좀 보시면 공부할 때 좀 도움 될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도 약간 어느 정도 좀 유행이 있잖아요. 네, 유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런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이러면 올해는 뭐 좀 바뀐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작년 출제 형식이 좀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작년에는 좀 어떤 스타일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이제 자료 제시형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료 옛날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광개토대왕 업적 뭐냐 이런 나왔는데 요즘 그렇게 안 나오고 네. 이제 사료를 주고요. 자료를 주고 자료 분석해가지고 문제 풀게 합니다. 아.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료 안에 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럼 자료 분석 능력만 좀 키우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요새- 점을 한번. 요새 저기. 계속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수능이라든지 한능검이라든지 다양한 자료 그리고 뭐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사료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첨가해서 내오는 문제가 지금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삼국시대를 알아봤는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네. 쌤이 또 좋아하는 네. 대조영. 아 대조영. 대조영? 네. 하면 발해잖아요. 네, 그렇죠. 발해도 저희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발에 엄청 잘 나옵니다. 어. 한능검에서 발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한국에서 발해를 우리 민족으로 보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말갈사로 보고요. 중국에서는 자기 역사로 보고요. 러시아에서도 말갈사로 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안 내면 발해는 우리 민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해를 이제 시험 문제 항상 나오는 겁니다. 통일신라보다 발해. 우리가 시험 문제 안 내면 발해를 버리는 거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네.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해는 계속해서 꼭 나와요. 좀 리마인드를 시켜줘야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끔. 그쵸? 네. 그런 걸 또 유도하기 위해서 발해를 좀 출제를 많이 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능 그리고 한능검 모든 한국사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발해가 잘 나옵니다. 근데 발해 자료가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올 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명하게는 우리 최수종 아저씨가 했던 대조영. 근데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제가 네. 노량진 수업하는데 이제 2002년생도 오거든요. 2002년생도 이제 공무원 공부를 하러 오는데 네. 이 드라마를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저 혼자 수업하면서 대조영 이렇게 하면 이제 30대, 20대 후반은 웃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은 이렇게 쳐다봐요.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네. 아무튼 대조영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요. 시험 문제는 무왕하고 문왕이 잘 나옵니다. 무왕, 문왕 꼭 기억하세요. 무왕, 문왕. 시간 없어요. 한 명만 보고 싶어요. 어떡해요? 문왕입니다.
무왕과 문왕 네, 위주로 그 보고. 중에서 문왕이 더 문왕. 잘 나온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이제 시대별로 네. 또 나라별로 중요한 왕들만 좀 딱딱 짚어주시니까 네. 시간이 좀 부족하시는 분들은 요 팁들만 네. 일단 많이 보고 가셔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삼국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 고려 네, 넘어가 네. 볼까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고려는요, 10세기하고 이제 14세기까지 500년입니다. 간단해요, 우리나라 역사.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이죠? 네. 앞에 삼국시대하고 통일신라 1000년. 딱 2000년이에요. 네. 그거 공부하시면 아, 됩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중요하다. 네. 5000년 중에. 네네네.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선사시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고려, 조선, 500년, 500년, 1000년. 그 앞에 1000년, 2000년. 그거 공부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고려는요, 10세기 고려의 기틀. 태조, 광종, 성종. 왕이 원래 많습니다. 근데 제가 줄여서 시험 문제 나올 왕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11세기 문벌귀족 형성기. 현종, 문종, 숙종. 뒤에다가 종만 붙이면 됩니다. 그다음 문벌 이제 귀족 몰락기, 예종, 인종. 그다음 무신시대. 이 드라마 있었죠? 네. 고종, 원종. 그다음 원간석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충열왕, 충선왕, 충수강, 충모강. 충자가 들어가요. 원나라에 네. 충성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러니까요. 공민왕, 그다음 우왕찬왕, 공양왕까지입니다. 어. 너무 많은데 이것도 딱 나올 왕은 딱 4명이에요. 고려가 누구죠? 제일 쉽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수험 선생님이. 오. 왜 그러냐면 삼국시대에 너무 기운이 빠져가지고 맞아. 삼국시대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러다가 맞아요. 고려하면 이제 쉬었다가 이제 조선은 아니까 그쵸. 많이 들었으니까 네. 익숙하니까. 조선에서 이제 다 힘을 내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고려만 틀려요. 오. 고려를 틀립니다. 근데 고려는 딱 나루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왕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누가 나오냐? 태조 왕건. 우리 수종이 아저씨 또 나오죠.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그리고 공민왕. 이렇게 4명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4명을 또 나오지만 이 전체적인 왕을 알고 싶으면 이거 노래를 또 부르면 됩니다. 노래 너무 많이 부르나요? 아니요, 제가? 아니요. 해주세요. 아니 오늘 괜찮나요? 미리 음악 방송이라고 아, 피디님께서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것도 노래가 버전벌이 여러 개 있어요. 저 어. 수험생 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달라져서 고민하는데 이거 시대적 흐름 때문에 제가 바꾼 거니까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오빠차로 했다가요. 오빠차 차 샀다 나 데리러 가 이거 하다가 네.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친구 버전으로 바꿨습니다. 오. 어떻게? 오늘부터 부르는 거 내일부터 노래. 네. 나나나 대광성 현문숙 예인고 원열선숙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행가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네. 변하죠. 변하지. 네. 그래서 요즘은요? 안 맞네, 지금. 불멸의 이제 유행곡을 해야겠다. 불멸의 유행곡. 네, 네. 안 변한 유행곡. 뭘까요? 그래서 제주도 푸른밤으로 바꿨습니다. 제주도 푸른 떠나요 제주도 이걸로 바꿨어. 원래 노래 잘 부르는데 요새 수업이 많아가지고 제가 목이 이해해 주십시오. 너튜브에 오면 카랑카랑 목소리 노래 카랑카랑, 부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대광성 현문숙 예인고 원열선 숙목공 창피하네요. 우창고 이건가요? 네, 아니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네, 왜 별로 안 안 해요? 나와서. 하고 싶은 데까지. 딱 나오는 멜로디가 데까지만. 이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외우지 않는 노래 거예요. 없는 것은 안 나온다. 굉장히 칼같네요. 네. 네. 대광성, 현문수, 예인고, 원열선, 숙목고. 네, 좋습니다. 네. 퍼펙트. 명창. 와, 오늘도 여러분 노래 네, 많이 한번 들어보게 시도해보시죠.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네. 더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예전에 한국사 능력 시험을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책을 구매를 했었어요. 구매를 해서 앞에 선사시대만 선사시대? 열심히 보다가 네. 삼국시대 넘어가면서 네. 잠이 들기 시작해서 네. 다시는 그 책을 넘기지 않았다는 네. 그런 좀 슬픈 슬픈 전설, 이야기가 네. 있는데 아니 실제로 이제 뭐 삼국시대라든지 또 선사시대 이렇게는 또 집중해서 막 이렇게 보다가 점점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고려시대는 굉장히 좀 저도 패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왕건이라든지 태조라든지 공민왕 정도는 체크를 하는데 바로 또 조선시대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고려시대 이렇게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말고도 좀 꿀팁을 주신다면요? 꿀팁은 이제 대외 관계가 좀 잘 나옵니다. 대외 관계. 네, 고려는요 100년마다 쳐들어와요 외국이. 그랬구나. 그래서 11세기엔 거란이 3차례 쳐들어오고요. 네. 그다음 12세기는 이제 여진족이 쳐들어오고 여진족 한번 싸우고요. 그다음 13세기는 이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100년 단위로 계속 싸우기 때문에 14세기는 이제 외국 홍건적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외세 침입 관련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은 왕 이 4명 네. 태조, 광종, 성종, 공민왕 위주로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0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10세기가 10세기. 10세기 왕 3명이요. 그러네.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다른 오. 것보다. 10세기만 하면 되겠네요. 공민왕은 지금 14세기인 네, 거니까. 10세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예. 태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태조는 삼국을 후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력으로 통일한 것보다는 이제 회유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회유책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회유책 간단합니다. 우선 태조 왕건은 재벌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선 돈으로 해결해요. 그리고 돈으로 우선은 돈, 결혼. 그리고 의형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적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야, 적, 호족,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에서 됐어, 결혼 안 할래? 그럼 이렇게 합니다. 태조 왕건 돈 줄게. 오. 역분전, 땅 줄게, 돈 네. 줄게. 됐어, 나 돈 많아. 그럼 우리 의형제 맺자. 어.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는 통하겠죠? 그쵸. 회유로. 네, MC 이미 분 뭘로 세력이 하시겠습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회유책을 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세 가지 중에 분명히 통했다 이런 통하죠. 말씀이시죠? 무조건 통하죠. 안 통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돈. 네, 돈. 돈.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돈. 네, 돈. 네, 돈으로 저는 하면 딱 세 통하고. 가지 중에. 뭐 이제 자식이 많다 그러면 이제 혼인. 네.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의형제. 이렇게 아, 맺어서. 혼인도 좋다. 네? 다 가지는 거니까요. 네네. 아니 본인의 지금 되게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약하네. 돈이라든지 혼인이라든지. 근데 혼인은 좀 주의할 게 부인이 29명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다. 너무 많지. 그래서 이 네. 드라마 옛날에 기억나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럴 수 있나. 근데 이렇게 많이 결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죽을 때 이제 걱정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호족 문제. 내가 결혼하고 의형제 맺었는데 너무 호족들이 자기를 이제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29명 결혼하니까 아들이 25명이에요. 25명이니까 이거 후계자 문제. 싸우겠다. 네. 그다음 거란 문제.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이걸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아들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광종입니다. 광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다 죽여요. 호족들을 죽이고 이제 공신들 죽이는데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 넘게. 그래서 이제 왕권이 조금 안정이 돼요. 네. 그리고 성종 때 이제 문제 하나 더 있다고 했죠. 거란. 거란이 이제 성종 때 쳐들어와요. 네. 근데 성종은 또 특징이 봐보세요.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면서 회유책을 했고 광종은 사람 죽였고 그럼 이제 성종은 어떻게 하냐. 나는 이렇게 죽이지 않겠다. 시스템을 하겠다. 네. 그래서 시스템 한다고 해가지고 시무 28조를 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통일하고 회유하고 그다음 그 아들이 죽이고 그다음 시스템 한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고려 10세기가 끝나요. 알겠습니다. 고려하면 사실 또 중국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 간섭기, 네,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쉽게 좀 이해를 하고 외울 수 있는지 팁을 좀 네. 주신다면요. 원간섭기는 충자 들어온 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혼란스러울 텐데 중요한 왕은요 충렬 충선입니다. 충렬, 충선. 왜냐면 모든 역사에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처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충렬왕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충렬왕이 처음이자 그다음 제국대장 공주라고 해가지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충선왕은 그 혼혈왕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네. 원나라 공주하고 이제 고려 왕하고 결혼해서 낳은 혼혈왕입니다. 그래서 이 둘 왕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충선왕이 은근히 잘 나와요. 네. 충선왕. 네, 충선왕 암기팁 하나만 할까요? 네, 네. 좋아요. 충선왕 암기팁 만사가 짜다. 만사가 짜다. 네, 만사가 짜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만사가 짜다 하지 말고 악센트를 넣어서 만사가 짜다 이렇게 뭐죠? 하시면 됩니다. 만사가 짜다. 네, 만권당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어요. 오. 사리먼이라는 개혁기구를 만듭니다. 개혁. 짜다가 각연법, 소금을 이제 독점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래서 만사가 짜다 네. 이렇게 하면 만권당, 사리먼, 각연법 하면 이제 충선왕 끝납니다. 이야. 오, 이렇게 와. 외우면 진짜 네. 이렇게만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진짜. 네. 재밌네요. 네. 뭐 이런 만사가 식으로 짜다? 공부하시면 이제 한국사가 친근해지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주의할 거 이걸로 100점 못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100점 못 맞고 그냥 합격 점수까지는 가능하다 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모든 강사님 수업할 때 스토리 다 해주시니까 스토리 같이 들으시면서 이거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 한국사만 해결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직 뭐 시간이 좀 많이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한국사 시험 관련해서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합격 기준만 충족이 돼도 좀 만족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학생들 요즘 좀 준비하는 학생들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요즘 준비하는 수험생들 보면 빨리 끝내고 싶다가 제일 많습니다.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빨리 끝내고 싶은데
또 강의가 또 짧으면 너무 짧다는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잘 세우셔야 돼요. 수강생분들이 이제 빨리 끝내고 그냥 암기 위주로 빨리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재미있게 이제 스토리 해가지고 좀 할 것인지 대신에 시간을 투자하고 네.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 강의가 엄청 많습니다. 너튜브에도 많고 맞아요. 인터넷에도 많고 무료 강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거기에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